저 외과 전문인데 제가 블록본이 한 900개쯤 있거든요. 블록본 케이스가. 근데 지금 블록본을 안 한 지가 10년쯤 돼요. 왜 제가 블록본을 더 이상 안 할까?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강의로 블록본을 빼버렸어요. 제가 PTFE나 타이타늄 메쉬로 GBR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당연히 우리 많이 하잖아요. 왜? 몰랐으니까. 티슈 레벨과 익스터널 타입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터널 타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인터널 타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는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을 만나는 순간부터 예전처럼 수술을 해왔는데 이거를 아까 제가 20년간 해보니 이제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은 개념이 6가지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깊게 심어야 되고 커버 스크루를 쓰지 말아야 되고 GBR을 단순화시켜야 돼. 숏 임플란트를 써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수술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누가 GBR을 하고 커버 스크루를 끼고 뼈를 넣고 막을 덮습니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 대학교 다닐 때 GBR의 3요소라고 하면 여기에 본셀이 들어가고 여기 그로스 팩터가 들어가고 여기 매트릭스가 들어갔거든. 그건 학생 때 하는 얘기지. 지금은 GBR 3요소 단어 나오는데 이거 3개예요. 커버 스크루를 끼느냐 힐링 캡을 꼽냐예요. 두 번째, 비흡성막을 쓰느냐 흡성막을 쓰느냐예요. 물론 비흡성막 2개가 있죠. PTFE와 타이타늄 메쉬.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여기를 고정할 것인가, 봉합으로 할 것인가, 본텍을 박을 것인가. 이 3가지가 GBR의 3요소예요. 굉장히 깊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커버 스크루를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커버 스크루를 대체하면서 힐링 캡을 대체할 다른 컴포넌트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이 컴포넌트는 얘도 아니고 힐링 캡도 아니야. 다른 의미에 의해서 나와야 돼. 흡사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경험주의의 그 끝판의 언어 철학자 러셀의 스승이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화이트헤드가 쓴 수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화장실에 맨날 읽는 책이에요. 수학이란 무엇인가. 그 수학이란 무엇인가의 첫 구절에 이게 나오죠. x제곱 플러스 2는 1이다. 그럼 x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x가 허수여야 되잖아. 허수라고 하는 이 이미지너리 넘버가 왜 나왔어요? 허수가 없이는 복소 평면을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 P 플러스 QI를 만들어낼 수 없거든. 복소 평면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수가 나온 이유랑 비슷한 거야, 사실은. 허수가 나와야 복소 평면이 나오고 복소 평면이 나와야 2의 I 플러스 1은 오일러 공식이 나와요. 오일러 공식이 나와야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뭐가 나와야 되거든. 필요에 의해서. 그러려면 어떤 다른 형태가 나와야 돼. 우리가 옛날에 이런 커버 스크루, 약간 긴 커버 스크루가 있었죠. 임플란트 위로 2mm. 이걸 왜 만들었어요? 수직걸 증강수를 하려고 만든 거거든. 근데 이 2mm 높은 커버 스크루는 어떤 도움도 안 돼요. 제가 오스템 얘기 자꾸 죄송하네요. 스마트 빌더를 이제 또 스마트 빌더를 제가 처음부터 인볼브해서 만들어요. 스마트 빌더라는 게 지금 다 똑같죠. 앵커라고 하는 높이가 나오고 그 위에 타이탄 메쉬를 덮잖아. 그 앵커가 있잖아요. 오버 컨투어링. 제법 좋은 개념인데 이 앵커는 타이탄 메쉬를 고정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결국은. 흡성막을 잡아줘야 돼, 이게. 흡성막을. 결론적으로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평골 진강술은 여러분이 하는 본 레벨의 인터널 탭의 모든 수평골 진강술은요, 흡성막으로 하는 거예요. 흡성막으로 100% 됩니다. 100%. 그 다음에 비흡성막을 언제 써요? 수직골 진강술 할 때만 쓰는 거예요. 언제, 얼마큼? 2mm만. 2mm. 2mm 이상 안 돼요. 돼도 일시적으로 된 것처럼 보이지 3년이 지나면 다 녹아요, 여러분들. 이걸 2가지로 나눈 이유는 모든 수평골 진강술은 얘로 하겠다는 거야. 얘로 근데 하려면 커버 스크루나 힐링캡만으로는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였던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봉합으로 안정화시키냐, 다른 형태가 필요하냐인데, 이걸 잘 보세요. 오늘 뭐 이걸 다 이게 4시간 강의인데, 사실 이게, 요거만. 여러분이 만나는 GBR 중에 30%는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GBR 만나면 GBR 어떻게 합니까?
본의 뎁스가 깊어요. 그러니까 구개측으로 잘 붙였어. 그래서 이 본의 엔빌럽이 충분해. 2mm 이상이 나와 있어. 그리고 나사 노출량이 3, 4개밖에 안 돼. 제일 쉬운 거죠. 제일 쉬운 GBR. 이건 GBR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힐링캡 꽂고 뼈 넣고 막을 구멍 뚫어서 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GBR 30% 이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만나는 GBR 다 이렇게 해야 돼. 다 이렇게. 그냥 나사선의 노출량이 적고 반 이하다. 그 다음에 이 깊이가 2mm가 넘어가요. 그 다음에 고정력이 좋고 구개치고 붙었어. 힐링캡과 뼈가루와 흡성막으로 하는 거예요. 자, 노출량이 조금 많아져요. 여기에 본택을 받겠다는 건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들. 자, 그 얘기를 조금 할게요. 자, 요 얘기를 좀, 요거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요거 스페이스 할게요. 요거 잘 봐요. 여기에 본택이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저는 본택을 97년도부터 박았는데, 5성, 제일코퍼레이션 거로. 제가 본택을 왜 따로 만들었냐면요. 본택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본택이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D1본에서 드릴링 없이 박혀야 돼요. 절대 부러지지 않게 박혀야 돼. 두 번째, 본택은 제거하지 않아야 돼요. 않아도 문제가 없어야 돼. 세 번째가 뭐냐면, 본택은 본택 캐리어로부터 잘 분리가 돼야 돼요. 본택을 딱 쳤는데 빼니까 본택이 딸려 나온단 말이야. 이거 뭐냐면 그 캐리어와 본택 간의 코디네이션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5성 거, 제일 코퍼레이션 거, BM메디 거를 얼마나 많이 썼겠어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말이죠. 어마어마해요. 내가 본택을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이 세 가지를 만족해야 되거든. 본택의 의미는 이 막을 극한으로 고정하는 것은 두 번째 의미였어요. 본택의 의미는. 본택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댐을 만드는 거였어요. 밑에다가. 댐을. 그리고 막을 다시 들어주고 여기다 뼈를 첨가해서 막을 다시 덮어주는 거. 이게 본택의 가장 큰 의미예요. 제가 보기에. 본택의 가장 큰 의미는 막을 극한으로 고정하는 게 아니고 흡성막을 쓰면서 경희대 지주과의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한 몇 년 전에. 전 원장님이 이거 한 10년 전에 말씀하신 거를 그 뒤에 누가 소세지 테크닉이라고 한다는 거야. 저는 이걸 물음표 테크닉이라고 하거든. 물음표 테크닉. 왜? 물음표처럼 생겼잖아. 뭐 누가 말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 뭐 이게 뭐 누가 그냥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름이 다를 뿐이야,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고 있었거든. 본택을 흡성막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본택을. 본택은 PTFE에 박는 것이 아니에요. 본택은 80% 이상 흡성막에 박아야 돼. 흡성막에 박아야 여기를 풍요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풍요하게. 여기를 풍요하게 만들어줘야 쉬운 GBR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물음표 테크닉이라고 하거든, 그냥. 뭐 제 네임밸류가 다른 어떤 외국의 네임밸류보다 적으니까 이게 퍼지진 않고 있지만 이 테크닉은 아주 오래된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와이드 커버 캡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 GBR은 흡성막을 위에서 잡든가 중간에서 봉합으로 잡든가 본택으로 박든가예요. 코로나에서 잡든가 미들에서 잡든가 에이펙스에서 잡든가의 문제예요. 내가 GBR을 어디서 잡느냐? GBR을. 자, 아까 본택의 의미가 뭐라 그랬냐면 밑에를 받고 위에를 들었다 했잖아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위에를 받고 밑에를 들으면 어때요? 당연히 되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지금 시간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와이드 커버 캡의 의미는 이거예요. 와이드 커버 캡은. 아까 본택은 밑에를 때려 박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와이드 커버 캡이 들어갔다는 말은요. 여기를 자꾸 밑에를 들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깨우친 게 5년 전이에요. 아, 이제는 GBR이 끝났구나. 본택을 때려 박고 위에를 들든가 와이드 커버 캡으로 위에를 잡고 밑에를 들든가. 이게 뭐냐면 생사현과의 타통된 거야. 그냥 우리 무림책 보면 백회열과 이게 이제 통하잖아요. 이게요. 결국은 GBR은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밑에를 받고 위에를 들어서 뼈를 첨가해서 불룩하게 하든가 위에를 잡고 밑에를 들어서 불룩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실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면 수평골 확장이라고 하는 이 모든 술식은 다 흡성막으로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으로 안 되는 수평골 증강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퀘스천 마크 테크닉이죠. 여기를 똑같이 풍요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어떤 거를 하느냐? 흡성막으로 해야 돼. 흡성막을 잡겠다고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나는 어떤 상황, 이런 GBR, 예를 들면, 이런 GBR을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임플란트 심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수술합니까? 이거 수평골 확장이잖아요. 이거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커버 스크루 끼고 뼈놓고 PTFE 덮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다 본텍 박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요. 힐링캡 꼽고, 뼈를 넣고, 그 다음에 본텍을 받고요. 이 뼈, 멤브를 들어요, 이렇게 더. 이걸 들고 여기다 뼈를 더 넣어. 더 넣고 힐링캡에다 걸치고 봉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골 증강술 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본텍을 받고 흡성막으로 여기를 풍요하게 만들어줘야 돼. CT 봐야지 알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는 이 뼈 잠깐 보세요. 요 뼈. 요 뼈랑 요 뼈 보면 이 본텍은 제거할 필요 없어요. 여기는 이 뼈는요. 완벽한 노멀본이에요. 아주 중요한 증례이긴 한데 아주 뭐 단순한 증례죠. 저는 40대에 이런 수술을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한 번에 끝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오만하게 이런 식의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고수의 길이 있고 하수의 길이 있다. 제가 이런 오만한 얘기를 하고 10년 전에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임플란트에는 고수의 길과 하수의 길이 없어요. 임플란트는 이 길이 있어요. 무모한 길과 무모하지 않은 길이 있어요. 무모한 길이 있어요. 그 무모한 길이 고수의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엔 이거를 동시에 하려고 이를 뽑고 임플란트 심고 VFCT 플랩을 돌리거나 아니면 더블 파필라를 하거나 아니 프리크랭 팁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10개 하면 2개는 실패해요. 10개에서 2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은 그건 치료법이 아니죠, 사실은요. 99.9% 늘 예지성 있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뽑고 6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6주가 중요해요, 6주가. 이를 뽑고 6주를 그냥 기다려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여기다 PRF 넣는 친구들 있죠? 아무 의미 없어요. 사이토플라스 넣는 사람 아무 의미 없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미스빌리프가 몇 개 있어요. 미스빌리프. 첫 번째가 콜드웰이에요. 콜드 웰딩은 없어요, 임플란트에. 두 번째가 뭐냐면 하악골이 밴딩 된다는 믿음.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세 번째가 소켓 프리저베이션 할 때 뼈를 넣어야 된다는 거 잘못된 믿음이에요. 완벽히 잘못 알고 세 가지. 콜드 웰딩, 로월즈의 밴딩, 소켓 프리저베이션 뼈를 넣어야 된다. 이 세 개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틀린 거를 깨부시려면 제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야 돼요. 이제는 데이터가 다 있죠. 다 깰 수 있어요. 콜드 웰딩 존재하지 않아요. 하악골이 밴딩 되는 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소켓 프리저베이션 할 때 절대 뼈 넣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랑 LA 돌고 왔는데 미국 애들은 너무나 개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켓 프리저베이션만 갖고 제가 원래 강의를 그거 한 30분 해야 되는데 3시간을 그걸 했어요.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니까. 이제는 다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를 뽑고 거기다 뼈가루 넣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를 뽑고. 이를 뽑고 아무것도 넣지 마셔야 돼. 넣으려면 막 하나만 덮어야 돼요. 상악 전치부는 아무것도 넣을 필요 없어요. 6주 후에 들어가서 뼈를 넣는 거예요. 6주 후에. 6주가 되면 뼈는 완전히 힐링이 아직 안 됐지만 고정을 얻을 정도의 뼈는 나온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GBR 해요? 힐링캡 꼽아야 돼, 이거. 힐링캡이 포인트예요. 힐링캡을 꼽고 본텍을 받고 뼈를 풍요하게 더 첨가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이렇게 봉합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쉽게 수술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이 환자를 가장 쉽게 수술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넣지 말고 뼈를 놓고 아주 단순한 GBR, 본텍과 힐링캡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 경희대에 있는 또 옆에 있는 치주과 교수님이 저한테 또 얼마 전에 전화가 또 와서 몇 년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넌서멀진 GBR이 지금 대세입니다. 대세일 수밖에 없죠. 대세일 수밖에. 넌서멀진 커버 스크루를 끼고 아직도 누가 GBR을 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힐링캡으로 가야 돼요. 힐링캡으로. 너무너무 많죠. 제가 지금 하악의 임플란트, 지금 제가 하악에다 여기 주변 엄청 많이 했거든요. 동영상이 안 열리지 뭐예요. 주변 엄청 많이 했거든? 힐링캡 꼭 주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즉시 부화해버릴 거거든.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쥐별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쥐별을 많이 할 때 여기 지금 이 뼈를 여기 쥐별을 많이 해요. 동영상에 있어야 돼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쥐별해요? 힐링캡 꽂고 본텍 박아서 흡성막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요. 자, 요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와이드 커버캡 몇 개만 잠깐 보고요. 이거는 잠깐 좀 제가 하악 우측에 임플란트 몇 개를 좀 심을게요. 잠깐, 이거 잠깐만 보세요. 이거 여러분 여기 오셨는데 제가 여기다 4개를 심을 거예요. 자, 지금 어쨌든 지금 요 GBR은 쉬운 GBR은 아니죠, 원래.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보면 협축골이 없잖아요. 그리고 본 엠빌롭이 없는 거야. 이런 GBR은 어떻게 하냐면 디코티케이션 하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텍을 먼저 박아야 돼요. 본텍을 먼저 박는 거야, 본텍을 먼저 박고 그 다음에 막을 들어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뼈를 이식하는 거예요. 힐링캡과 본텍과 흡성막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나서 막을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했 물음표 이렇게 덮어주는 거야. 이렇게 덮어줘야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앞으로 GBR이. 그리고 나서 봉합할 거예요. 당연히 봉합하고 즉시 부화해버릴 거야. 4개 심어도 당연히 즉시 부화해야지. 지금 여기 본텍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 본텍 그대로 갖고 갈 거예요. CT 한번 잠깐 봐봐요. 여러분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 뼈, 요게 이렇게 요게 물음표예요. 물음표 테크닉.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요거. 우리가 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여기를 풍요하게 만들어 주려면 묶고 PTFE로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방식은 잘못됐다기보다는 PTFE와 타이트닝 메쉬를 통한 GBR은요, 수직골 중앙선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걸 흡성막으로 하세요, 그냥. 힐링캡이 필요하고, 흡성막이 필요하고, 본텍이 필요해요. 아까 제가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것, 깊게 심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구개측 설축으로 붙이려고 하시고, 깊게 심었다는 말은 힐링캡을 꼽는 게 문제가 없죠. 왜? 고정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GBR을 단순화시킬 거예요. 단순화시키려고 가는 거지, 사실은. 와이드 커버 얘기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의 이게 대세를 이룰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나사선이 본텍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와이드 커버 캡을 끼면 돼요. 뼈가루를 넣고, 이거 멤브레인 안 넣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와이드 커버 상목에 뼈를 쭉 당겨서 봉합하는 거 놔두세요. 그러면 이때 이 텐션에 따라서 이게 닫히거나 벌어지거나가 결정되죠. 그리고 벌어질 때도 10%가 벌어질지 20%가 벌어질지 모르죠. 어느 정도가 벌어지든 간에 어떠한 경우도 염증이 안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제가 면허를 걸 겁니다. 여기 3개월 때 이거 빼내잖아요. 그리고 파이널을 바꿔주는 거란 말이죠. 지금 이 부분에 나사선 3개를 놓치는 이 부분은요, 완벽하게 유지돼요. 이거 사실은 뒷걸음질 치다 제가 생각해낸 개념인데, 이거는 왜 이게 염증이 안 생기는지 가설은 제가 이미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다가 흡성막을 동반시켜서 똑같이 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임플란트 심었어요. 나사선이 노출돼 있어? 이거 통법대로 GBR 할 수 있어요. 커버 스크루 끼고 뼈 넣고 덮어서 할 수 있죠. 힐링캡 꽂고 넣고 본텍 박아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깊게 들어갔다면 본텍 없이 힐링캡만 할 수도 있죠. 와이드컵을 할 수 있어요. 본텍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왜냐하면 하악의 5번 근처에서는 본텍 받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러면 와이드컵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냥 뼈만 팩해요. 여기서 막 안 넣을 거야. 이거 막 안 넣을 거예요. 막 넣자 그냥 살짝만 덮어놓을 거예요. 풀 클로즈 할 필요 없어. 어떻게 돼도 노출돼도 염증이 안 생길 거거든. 그리고 이 상태로 그냥 3개월 기다릴 거예요. 여러분, 이멀전스 프로파일의 뎁스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뎁스를 딱 보면 이 내부의 뼈가 튼튼한지. 지금 뎁스가 지금 3, 4mm가 나왔죠. 이건 뼈가 녹은 게 아니에요.
CT를 딱 보면, CT가 어디 갔죠? 여러분 지금 요 부분에 요 뼈거든, 요거. 요 뼈는요, 완벽한 뼈예요, 지금요. 우리가 초동 단계에서는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만든 이유는 사실 무치약 때문인데, 무치약의 일부가는 수술하기 좀 어려워요. 자, 잠깐 볼까요? 뭐, 사이너스 올리면 되잖아, 이거는. 근데 이제 앞쪽에 뼈가 얇은 데 있잖아요. 이런 거 수술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잠깐, 요거 어떻게 하냐면, 임플란트 심었잖아요. 그리고 와이드컷 끼고요. 여기다 뼈만 넣어. 나사선 노출한 3개밖에 안 될 거거든.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멤브레인 넣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여기다 뼈 넣을 거고, 지금 여기 보시잖아요.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넣을 거거든. PRF 넣거나 안 넣거나 상관없어요, 이거. 오버 컨트롤 시키고, 왜냐하면 무치약 관련 틀리게 이 PRF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전혀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그냥 봉합할 거야. 제가 여기다 지금 6개, 요게 지금 와이드 커버 캡이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파이널 끝났고요. 여러분 CT 한번 봅시다. 지금 사이너스야 뭐 당연히 뼈가 잘 레터럴 열었으니까 레터럴 이건 열어야지. 1mm인데. 이거 열어야죠. 자, 여러분 요거 와이드 컵이 잘 봐요. 요렇게 된 뼈에다가 여기에 노출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뼈는요. 이거 완벽한 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많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좀 와이드 커버 캡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리가 쉬워요. 발치후 즉시 식립, 와이드 커버 캡과 without 멤브레인이에요. 언제? in self-contained defect와 partial contained defect에서는요, 막이 필요 없어요. 그냥 와이드 커버 캡이랑 뼈만 넣으면 돼요. 막이 필요 없어. 발치후 즉시 식립에서는요, 이게 첫 번째 임팩트예요. 이거. 그 다음에 수평골 확장해서 허리전탈 리치 오멘테이션 할 때 나사 노출량이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와이드 커버 캡과 리소버블 멤브레인만으로 수평골 확장이 완벽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와이드 캡 임팩트예요. 이거 여러분이 발직을 할 때 이거랑 이거만으로 해서 흡성막을 안 쓰고 흡성막을 쓰고 이 멤브레인이거든요. 이걸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수직골 증강수를 알고 싶어. 수직골 증강하고 싶으면 2mm 오버 컨트롤인가 이때는 넌 리소버블을 써야 돼요. 제가 솔직히 할게요. 수직골 증강수는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오스템에 있는 오스빌더 쓰시거나 아니면 CTI 멤브레인 이 네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이젠 메가젠에 있는 거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카피한 거 똑같은 거지 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차라리 나아요. 2mm 수직골 증강수를 하고 싶어? 이게 차라리 낫고요. 여러분 수직골 증강수 케이스 많지 않아요. 대부분 90% 수평골 증강이거든. 이걸로 다 할 수 있어요. 막에다가 이걸 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수평골 증강수 증례가 몇 개만 보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좀 어려운 증례인데 제가 여기다 지금 와이드 커버 캡이랑 G별을 해놨잖아요. 이거 발직한 거예요. 발직한 건데 지금 여기 뼈를 보면 이 뼈는요 지금 완벽하게 지금 앞에 거는 쉬우니까 뒤에 거 한번 볼게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가 다 터져 있고 딱 1, 2mm만 2mm 정도 고정을 얻어 여기 거의 폭탄 수준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와이드 커버 캡이랑 흡성막으로 해놓은 건데 여기 뼈가요. 지금 보면 지금 요거 지금 교환면에서 봐서 그런데 이 버칼롤은 다 없어요. 링걸롤 살아있고요. 근단만 있는 거죠. 이거를 처음에 할 때는 커버 스크루 끼고 뼈를 패킹하죠. 커버 스크루 빼. 그 다음에 와이드 커버 캡이랑 멤브레인 이렇게 잡아줘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여기다 끼는 거죠. 그리고 이 와이드 커버 캡은 지금 특허가 걸려있는 부분이 이 끝을 밴딩할 수 있어요. 밴딩을 하면 이 막을 딱 잡아주거든. 딱 잡아주게 이렇게 밴딩할 수 있어. 골막 기절을 가지고 밴딩해서 딱 잡아주면 이 막이 절대로 본체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고정력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위로 살짝 봉합만 해주세요. 벌어지든 벌어지지 않든 상관없거든. 안 벌어졌어요? 그러면 3개월 있다가 힐링캡으로 바꾸는 거죠. 여기 이머전스 프로파일의 뎁스를 잘 보셔야 돼. 뎁스를. 이 뎁스가 지금 4mm잖아요.
이게 4mm란 말은 이 내부의 뼈는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이 내부의 뼈는 완벽하게 힐링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GBR을 단순화시킬 수 있거든. 단순화.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사실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원데이로 한번 시간이 안 되겠죠? GBR은 난이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난이도를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전체를 보는 힘을 키우셔야 돼. 요거는 좀 이따 사진으로 꼭 하나 찍으세요. 커버 스크루를 끼는 것이 있고 힐링 캡을 꼽는 게 있고요. 와이드 커버 캡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흡성막이 있고 비흡성막이 있고 본텍과 홀딩 슈처 이렇게 항목이 만약에 있다라고 친다면 그죠? 이 본텍과 와이드 커버 캡은 극한의 고정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극한의 고정을 얻어내면 막의 노출이 최소화돼요. 그 다음에 댐을 만들어서 다시 들어올리는 거야. 본텍은 로월 댐을 만들었고 와이드 커버 캡은 어퍼 댐을 만든 거야. 그래서 다시 들어올리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썼다는 말은 흡성막으로 가겠다는 거야. 흡성막. 비흡성막을 쓰는 게 아니고 쉽게 가는 요 다음 사진을 찍어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이걸 9단계로 만들어 놨는데 요거만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쉬운 GBR은 어떻게 하라고요? 힐링 캡과 리소버블 멤브레인과 슈처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는 거예요. 잘 봐. 임플란트 심었어. 힐링 캡을 꽂고 뼈를 넣고 막에다 구멍 뚫어서 끼는 거지. 이게 1번이야. 힐링 캡, 흡성막, 홀딩 슈처. 그 다음 상황은 뭐예요? 그 다음 상황은 조금 더 임플란트가 협축으로 가까워져 있잖아. 그러면 와이드 커버 캡과 막을 빼고 홀딩 슈처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 사실은. 요 다음 단계의 GBR은 이렇게 하면 돼. 와이드 커버 캡과 슈처만. 막을 안 쓸 거야. 막을. 리소버블 멤브레인 없잖아. 막을 안 쓸 거거든.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힐링 캡과 리소버블 멤브레인과 본텍을 박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으로 이게 스토밍이 되죠? 힐링 캡을 꼽았고 흡사 본텍을 박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봉긋하게 만들어 주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세 번째 상황이에요. 그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이 많이 썼던 커버 스크루와 흡성막, 커버 스크루와 흡성막과 본텍, 그 다음에 커버 스크루와 넌 리소버블과 본텍 이렇게 해왔잖아 사실은. 그런데 이것들을 치환시킬 거예요 이제요. 그 다음에 와이드 커버 캡에 리소버블 멤브레인을 동반시켜주면 수평홀 확장이 다 끝나 이걸로요. 그 다음에 더 큰 수평홀 확장은 뭐냐면 텐팅 스크루를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가 집에 텐팅 스크루 박는 게 있었거든. 그거 안 할 거야 이제. 그러려면 와이드 커버 캡에 흡성막에 본텍을 박으면 텐팅 스크루와 동일한 효과가 나요. 마지막은 수직걸 진강술이야. 와이드 커버 캡에 비흡성막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와이드 커버 캡을 2mm짜리만 써야 돼. 여러분 요 9가지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요 2개는 안 할 거야 앞으로. 여러분들 요거를 잘 머릿속으로 이걸 정리를 쫙 해놓으시면 GBR을 거의 이해하게 됩니다. 거의. 그리고 이거를 다음 단계를 하나 더 들어가면 거의 동일한 이러한 술식이 나오게 돼요. 질문 좀 받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오늘 더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여러분들 힘드실 것 같고 또 질문 있으신 원장님들 계신가요? 네, 네. 그 토크 좀 초기 고정,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요. 네, 그 리미트 로잉 하실 때 저는 강의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선생님이 저에게 임플란트 전 과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딱 제가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 얘기할 거거든. 근데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가 선생님과 저와의 30N이 달라요. 선생님이 보는 30N과 제가 보는 30N이 달라. 왜 다르냐면 선생님은 엔진으로 만약에 심으실 때 엔진으로 90% 치고 나머지 10%는 손으로 돌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엔진으로 심었을 때 그 토크 값이 나오잖아요. 그 토크 값을 믿을 수가 없거든. 그럼 선생님이 나중에 10% 손으로 넣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넣는 그 힘이 선생님과 제가 동일한 언어 체계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어쨌든 30N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토크 값은 15에서 20N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프라이머리 스테빌리티고 이미디어트 로딩을 해야 된다면 30으로 올리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50 이상 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아직도 어떤 치과에 가면 어떤 원장님들이 자기는 100N으로 심는다는 분들이 있어. 그런데 아마도 그분의 100N이 제가 말하는 50N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잡고 제가 이렇게 늦게 보면 제가 이제 어떤 코스에서 이제 이거를 하루 종일 이걸 하거든. 선생님 이게 10N이에요. 이걸 제가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선생님과 제가 동일한 느낌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10N이에요, 선생님. 이게 20, 이걸 한 10번, 20번 하면요.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올바른 고정값은 이 15에서 20 정도가 되고 이거는 컨벤셔널 로딩 할 때고 즉시 부하를 하려면 30으로 맞춰야 돼요. 30으로 맞출 때 필요하면 반드시 리버스 토크라는 걸 해서 풀었다가 조이는 걸 자꾸 하셔서라도 맞춰내야죠. 그죠? 고정력을 낮춰야 되고 리버스 토크를 하시려면 만약에 리버스를 90도로 내가 만약에 2번을 풀었다면 그 다음에 다시 클로그와이즈를 돌리는 건 이거 플러스 1번만큼 더 돌려야 돼요. 그건 알고 있죠? 내가 리버스로 90도로 3번을 풀었다면 초경이 떨어졌잖아? 그럼 4번을 돌려야지만 다시 올라가지. 그러니까 플러스 1번만큼 해서 클로그와이즈로 다시 돌려서 초기 고정을 풀었다 조였다를 여러 번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 시켜야죠. 그죠? 그렇게 해서 초경을 맞추는 건데 저는 초기 고정이 30이 즉시 부하, 나머지는 다 20으로 거의 맞춥니다. 그리고 모든 임플란트의 고정은 근단 고정이어야 돼요. 측벽에서 얻어지는 고정이 아니고 근단에서. 제가 어떤 3권의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책 아직 출시가 아직 안 됐는데 저는 이 이니셜 스테빌리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4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노멀한 뼈에 심는 거는 코로날 서포트와 에이피칼 서포트가 동시에 가는 거죠. 발치 후 즉시 식립은 오로지 에이피칼 서포트만 하는 거잖아요. 사이너스 그라프팅은 오로지 코로날 서포트만 하는 거거든. 근데 사이너스랑 듀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미드 코로날 서포트죠. 미드 코로날. 임플란트 중간에 고정이 얻어지니까. 사이너스는 예외야. 코로날에서. 하지만 사이너스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드시 에이피칼 서포트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에 드릴링을 딱 했을 때 어떤 회사는 처음 드릴이 2.0이고 어떤 회사는 처음에 2.1, 어떤 회사는 2.2죠. 여기 셋 중에 하나예요. 처음 드릴링을 딱 했을 때 그 뼈의 밀도를 딱 느껴야 돼요. 그 뼈의 밀도를 느끼고 내가 언더 드릴링 양을 정해야지 이제. 내가 몇 미리까지 언더 드릴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그때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 반드시 마지막에 10%는 손으로 조여야 돼요. 손으로 조일 때 마지막에 돌릴 때는 그 임플란트가 밑으로 잠기면서 고정이 증가할 때 멈춰야 돼요. 마지막에 클로그와이즈로 돌릴 때 바닥에서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돈다면 그거 헛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좀 오만하게 이게 양자역학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왜 어떤 사람이 자꾸 임플란트 실패율이 높아지냐면, 초기 고정 때문이야. 내가 고정력을 얻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를 반복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넣을 때는 카운터로 풀었어, 카운터 클로그와이즈로. 클로우로 돌릴 때는 임플란트가 그 자리에 섰도는 게 아니고 들어가면서 돌아가야지. 들어가는 셀프 스레딩으로 들어가면서 고정이 살짝 증가할 때 멈추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해. 이거보다. 그때 30으로. 저는 이 스누콘 임플란트를 제 병원에서는 30% 정도 씁니다. 뭐 솔직하게 30% 정도 제가 스누콘을 쓰는데 이 드릴링 할 때 그 마지막에 쫙 들어갈 때 그게 잠기면서 들어가는 느낌으로 그때 딱 멈춰주세요. 그리고 그때가 20에 30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임플란트를 제가 뺄 때가 있죠. 그때는 언제냐면 초기 고정이 5N, 10N 나오면은 빼고 직경을 넓은 걸로 바꾸든가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그 기준이 저는 뭐냐면 이거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임플란트는 빼야 되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뭐 5N이면 빼야 되냐. 5N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죠. 우리 스누콘 키트에 보면 픽셔 드라이버 있잖아요. 그걸 손으로 잡고 손으로 0으로 돌렸을 때 임플란트 돌면 저는 임플란트 빼요, 그냥. 엔진으로 하는 토크렌치 말고 픽셔 드라이버를 손으로 잡고
역으로 돌았을 때 임플란트가 헛돌기 시작하잖아요. 그거는 빼야 돼요. 빼고 직경 다음 거로 바꿔서 다시 넣든가 아니면 지연식립하든가. 그죠? 깊게 들어가시면 선생님들 병원의 90%의 증례는 힐링캡으로 마무리하셔야 돼. 여러분 병원의 증례의 10%, 5% 정도가 커버스쿨일 거예요. 여러분 병원의 95%는 힐링캡으로 마무리하고 있었어야 여러분 병원의 수술이 적당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선생님, 그냥 모든 GBR은 커버스크루 끼고 뼈를 충분히 넣고 PTFE로 덮고 본텍 박으면 안 됩니까? 모든 GBR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안 돼. 그랬어요. 선생님, 그럼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모든 GBR을 커버스크루 끼고 뼈 넣고 본텍 박고 풀 클로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친구 이 땡땡 원장님 제가 이제 만났어요. 잘 봐. 지금 네가 강물이 흘러가고 있어. 근데 강물이 지금 2m/s로 흘러가고 있어. 근데 네가 지금 일로 수영을 해서 가는데 네가 수영이 1.5m/s야. 그런데 네가 지금 여기서 여기에 도달하고 싶으냐, 여기에 도달하고 싶은 게 다 달라, 목표가. 그러면 우리는 2m/s와 1.5m를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지를 계산해서 가야 돼. 이게 우리가 연자를 하는 이유야. 너는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 여기서 여기로 가겠다는 거야, 그냥. 그래서 걸어오다가 멈추겠다는 거야. 제법 적절한 비유죠. 이게 뭐냐면 상황별로 다 주변이 달라요,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걸 이렇게 하고자 한다면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사이너스는 무조건 레터럴 열면 되지. 모든 사이너스 레터럴로 빼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별로 다 달라지고 제가 아까 오늘 초반에 얘기했던 본 레벨의 인터널 타입이 왔다는 말은 20년이 나왔다는 말은 많은 개념이 단순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뭐 짧은 시간이었고 힘든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내가 8mm나 7mm의 스누콘을 깊게 심으면 문제가 없어요. 10mm를 심으면서 허튼 GBR 하지 말고 깊게 심어서 GBR 단순화시키기 훨씬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상황별로 쉬운 GBR로 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올바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고 그걸로 쓰면 뭐 사이너스도 그렇고 모든 GBR도 그렇고 다 소켓 프리저빙 뼈는 심면 말라고 그랬어요. 뼈는 심면 안 되고 스타건 뭐 하우스 필딩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더 중요한 게 초이고정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를 피했다는 말은 3개월 있으면 컨벤셔널 티슈가 쫙 차 있잖아요. 그럼 그걸 큐에서 긁어내잖아. 그럼 긁어내면 이제 덩어리 떨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막 따라다니다가 어느 세미나 이제 가격으로 가야 안 들으니까